여러분, 오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셨나요? 거기 적힌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런 가식 없이 전화를 걸어 나 지금 소주 한잔하고 싶은데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친구가 없다는 걸 마치 인생을 실패한 증거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화환 개수가 내 성공의 척도라고 믿고 상갓집에 손님이 얼마나 오느냐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친구 없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지 않아도 될 모임에 나갑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자식 자랑, 집값 자랑을 들으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죠.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 찼던가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쓸쓸하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인맥,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50년을 넘게 남을 위해 웃어줬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웃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50대들은 유독 이 관계의 허상에 취약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직함이 곧 나라고 믿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가 내 권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이 쓸모없어지는 그 순간 그 많던 인맥이라는 신기루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성벽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가 비어가는 현상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건강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대라는 시기는 우리 뇌와 심리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기 시작하는 대청소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낡은 인연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타인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와 돈, 시간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온 겁니다. 여전히 친구가 없어서 걱정이신가요? 남들이 나를 왕따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친구가 없는 내가 정말 다행이구나 라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50대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격이 나빠져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져서일까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발표한 이론이죠.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인맥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만나두는 거죠. 이것을 지식 습득형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50대를 기점으로 인간의 시간관념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다는 것을 몸과 마음이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뇌는 양보다 질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의미 없는 수다에 내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성숙한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의 수가 최대 150명에 불과하다는 던바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핵심 관계는 고작 5명 내외입니다. 여러분의 20대, 30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사회적 역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모의 자녀로, 회사의 대리로, 아이의 부모로, 동호회 회원으로. 우리는 그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억지로 관계의 외연을 넓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0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독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품을 떠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하나씩 벗어던지는 시기죠. 외투를 벗으면 당연히 그 외투에 붙어 있던 장식품 같은 인맥들도 떨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이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자아의 귀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삶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인간의 탁월함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꽃 피운다고 믿었습니다.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우리에게 성찰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도 고독은 뇌를 쉬게 하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때 우리 뇌는 엄청난 피로를 느낍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적절한 대답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이 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즉, 친구가 없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뇌는 더 영리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음을 맞이했던 원시 시대의 공포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관계의 과잉입니다.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끊임없이 비교하느라 정신 에너지가 바닥나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50대라는 나이는 그 피로한 전쟁터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나이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며 중장년기의 핵심 과업을 생성감 대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생성감이란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통합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의미는 시장바닥 같은 시끄러운 모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홀로 걷는 산책길에서 나만의 취미에 몰두하는 그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권리를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노후를 조사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인맥을 넓히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소수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성장을 위해 씁니다. 반면 늙어서까지 인맥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대개 비슷합니다. 주변의 사람은 북적이는데 마음은 늘 허전하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비극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대는 이제 관계의 가성비를 따져야 할 나이입니다. 내가 10을 주고 1도 얻지 못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쪽 빠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오로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내 곁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세우기라고 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이 울타리가 높을수록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 울타리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정의하며 인간관계가 너무나 가볍고 쉽게 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유동적인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50세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나와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때 행복한지,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풍경을 볼 때 평온해지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친구가 많으면 이런 걸 알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먹자는 거 먹어야 하고 남들이 가자는 데 가야 하니까요. 이제는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오십시오.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선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이 보증하는 이 고독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했고 이론적인 근거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친구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자유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3가지 행동 강령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다이어트를 죄책감 없이 시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카톡 목록을 여시고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봐도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단톡방에서 의미 없이 흘러나오는 정보의 홍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허전할 겁니다. 폰이 너무 조용해서 고장난 건 아닌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적막함은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나의 욕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 홀로 전문가가 되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것이 독서든 등산이든 악기 연주든 혹은 소소한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오직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전문가 수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타인의 승인이나 동행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깊고 좁은 관계에 올인하십시오.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그 친구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중마고우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진심과 시간을 쏟으십시오. 가식적인 예의를 갖추는 대신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십시오. 이런 질 높은 관계 하나만 있어도 인간은 결코 고독사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팽창을 멈추고 질적인 심화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50대 이후 관계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여정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50세라는 나이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친구가 없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었는지 재발견하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이 수만 명의 환호성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인맥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 주인공이 혼자 있는 무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멋진 독백은 관객이 없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텅 빈 연락처를 보며 느꼈던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일 수 있어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찬란한 고독과 진정한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의 2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갈 여러분의 매일을 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심리학 공부와 자기계발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강연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독하지만 품격 있게 혼자여서 더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